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돌연한 방북 취소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평화정착 과정에 또 한 번의 시험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될지 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국회 내에서 남북 관련 목소리를 높이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경제나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입장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전 장관님과도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북한을 접촉해서 즉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물꼬를 트는 그런 적극적 활동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온 얘기고요. 지속적으로 또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외려 더 중요해졌다. 결국 이제 9월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니까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어떤 설득이나 중재가 가능하고 또 필요할까요?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밝혔고 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했다고 하면은 이 동력을 이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물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풍계리, 갱도 폭발 등 4가지의 사항을 미국에 해줬지만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연기해준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로 가는 그 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핵 리스트, 최소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에 대한 성의 있는 리스트를 미국에 제출을 하고 예.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회담을 해서 유엔 총회도 또 북미 정상회담도 종전선언도 이어가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할 일이지 그 리스트마저도 ICBM에 대한 성의도 말하지 않고 또 약속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으로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그 의사를 밝혀서 미국에 전달해주는 그런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핵리스트를 핵심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핵리스트를 네? 미국의 핵리스트를 이제 공개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 제출하는 거. 네네. 자,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이 요구였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기존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미국에서 북한에서 그러한 4가지 성의 표시를 하고 예. 핵 비핵화를 약속했는데도 경제 제재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그렇죠. 예. 미국의 성의가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문제가 됐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취소하는 그런 트위터를 날리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중국 배후론을 거론했어요. 중국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실제로 이거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의 한 수단이다. 근데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이듯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입니다. 예.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모든 대북 재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듯 북한도 중국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미 간 특수관계처럼 이제 북중 간 특수관계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예.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결국 종전선언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중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결국에는 이제 남북미중이 이제 참여하는 이제 종전선언 이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나리오인데 애초에는 이제 8월 말에 폼페이오가 방북하고 그다음에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고 그다음에 9월 한 중순 좀 지나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9월 말이나 10월에 유엔 총회나 뭐 이런 데로 연결되면서 이제 종전선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했습니다만 이 일정에 이제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2일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실무자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참석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기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자꾸 북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리스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북한에서는 계속 종전선언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차질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겁니다. 예.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그 많은 북한 인민들에게 약속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여기에서 낙마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 30%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45% 지지받았습니다. 그랬죠. 지금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겠다 하니까 40%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중간선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돌파구는 뭐가 있느냐. 또 재선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북한의 비핵화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지금은 북미 관계가 꼬여 있기 때문에 예.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국회 목도 있는데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표결까지라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결과를 전망하시나요? 한국당에서 그러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한국당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6.15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당시 지금 한국당 전신인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얼마나 큰 남북관계의 후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세계가 지지하는, 특히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을 왜 국회 비준 안 해줍니까? 그리고 만약 한국당이 찬성을 하지 않더라도 문희상 의장이 밝힌 대로 표결 처리를 하면은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찬성을 하게 될 거고 예. 많은 의원들이 저는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밝힌 대로 합의 처리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 처리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촉진시키고 또 북미 관계 교착 상태를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회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 문제로 잠깐 이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가 보수 야권에서 시작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은 국권이 좀 밀고 가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뭐 협치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새로운 갈등의 이제 어떤 진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고용 쇼크나 소득 쇼크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건 나쁜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그런다고 과거 재벌 대기업 위주의 SOC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소득성장, 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실시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사실 경제정책이나 모든 국가정책은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은 결정하고 집행할 때 자꾸 바뀌는 것이 더 나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당분간 지속시키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용 쇼크나 소득 쇼크를 가져오게 한 그러한 분들의 책임은 반드시 지우게 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정치 문제를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강한 여당을 내걸은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치, 최고 수준의 협치를 약속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내각 협치는 사실은 이제 물 건너갔고 이 정당 차원에서의 최고 수준의 협치는 과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선 이해찬 대표는 국정을 고루 경험한 분이고 예. 정치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국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최고 수준의 협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 협치의 길로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예. 따질 것은 따져야지 언제까지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은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각의 협치는 물 건너갔다. 예. 이번에 물 건너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혁 입법을 위한 개혁 입법연대, 예. 즉 개혁 벨트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가다 보면은 그러한 내각의 협치 문제도 열릴 수 있다. 연정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최고 수준의 협치는 최대한 가능한 만큼 협조하고 그다음에 내각의 협치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연정의 수준으로까지도 이후에 진행할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개혁 입법들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개혁 벨트 구성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